오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LG화학의 물적 분할, 결국은 LG화학에서 전지 사업 부분만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일 0시부로 물적 분할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현 시각 LG화학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도 크게 떨어졌고요.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떨어지면서 65만 7천 원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 시간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계속해서 오늘의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장 초반부터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가 좀 혼조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FOMC 관련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뭐 기술주들이나 관련된 흐름들이 조금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가기는 어려웠던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만 개선이 되게 됐을 땐 또 빠르게 수급이 몰리면서 또 해외 증시랑은 다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들이 다소 둔화된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다소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무게가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은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아차나 이제 차 관련된 현대차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잘 움직이고 있고요. 뭐 부품주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눌렸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다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승폭은 크지 않고 지수에 좀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LG화학이 좀 대표적으로 크게 하락해주고 있고 이제 휴대폰 부품주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하던 종목군들이 있더라도 조금만 시세가 변하거나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게 됐을 때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순환매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해줄 필요성이 있겠고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지금 뭐 이제 기계나 운수 장비, 음식료 부분만 조금 좋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화학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좀 눌리기 시작하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오늘장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확인하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와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특정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공업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현대차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뭐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보안주들도 좀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뭐 이제 진단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이제 수출 공시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보다 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좀 아무래도 투자가 좀 많이 몰리게 되고 모멘텀 자체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업황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꾸준히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소외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오늘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 워낙 하락이 많이 강했었고요. 뭐 알서포트 같은 그런 종목도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우하향했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좀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이제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단기간으로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쉬었던 종목군들이 있으면 이런 시기에 좀 한번 편입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안주와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강합니다. 시장이 오늘은 좀 약하다 보니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FOMC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란 소식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뒤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LG화학이 물적 분할했다라는 내용 아까 잠시 뒤에 또 나왔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또 청원 등장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 이슈도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해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조정 가능성의 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주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게임주들이 다시금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이 게임 시장의 규모를 큰 폭으로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국내에도 관련해서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NC소프트, 넷마블, 한비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국내 기업들 내용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했던 FOMC 관련 내용, 연준이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3월 이후에 4번 연속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은 이 발표 전에 장기 평균 물가 2%가 되도록 목표를 이야기했고요. 따라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점도표를 통해서도요, 최소한 2023년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금 시사할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산업계 소식이 되겠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의 기대감으로 그동안 싱싱 달렸던 LG화학이 다시금 좀 내림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발목을 잡은 이슈는 바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오늘 청와대에서도요, 반대하는 청원글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이 저하된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현 시점에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프리뷰 내용 보시면 대체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가 이야기처럼 물적 분할 이슈가 향후에는 더 강한 랠리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 개인 투자자의 확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전문성 그리고 유동성을 갖춘 스마트 개미들이 당분간 주식 판도를 바꿀 듯하게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의 물적 분할 소식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주들의 불만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을 꼬집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고 진짜 악영향을 물적 분할이 미치는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은 지금 뭐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가 분석한 내용이 좀 맞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분업을 하고 이 관련해서 이제 특화를 시키는 게 좀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저평가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분할한 그런 회사 자체가 빠르게 더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기존 주주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는 자회사 개념으로 또 진행이 되고 또 상장이 바로 되기보다는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똑같은 상장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사실 LG화학에 투자하셨던 분들 의 대부분은 사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이런 랠리, 물론 그 부분에서도 지금 빅랠리가 다시 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네.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그쵸. 그리고 그런 관련된 네. 부분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바로 이제 주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시세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에 내가 진짜 투자해도 돼야 되나? 라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이게 더 시세가 오를까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런 결정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좋아지고 긍정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과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바로 상장이 가능하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주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단절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개념으로 조금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이제 같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부분을 보시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의 좀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라인 이하까지도 빠르게 좀 주가가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뭐 관련주인 SDI나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뭐 좀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지수 때문에 좀 눌리기는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하락 정도는 좀 염두에 보시고 일정 부분 이하로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슈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가 눌리고 이제 다시 옆으로 기는 그런 상황일 때 재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전망들, 투매 물량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의 전망에 따른 또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증권가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겠지만 전문가님 역시나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내놓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면서 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통 3사가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맞붙습니다. LG U+, KT에 이어서 SK텔레콤까지 지난 16일부터 클라우드 게임 정식 서비스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게임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게임 자체가 유통하는 그런 라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쉽게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서 이제 조금 다시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죠. 사실 알게 모르게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었던 게 또 어.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뭐 신작 모멘텀이 있다거나 앞으로의 이런 뭐 실적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뭐 이제 한한령 해제 같은 게 만약에 또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슈가 또 진행됐을 때도 이제 게임 IP 관련된 그런 판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게임주이기 때문에 좀 스물스물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관련돼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 하시면 이제 NC 소프트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9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좀 다소 이제 8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좀 주가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제 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오고요. 또 대작 게임이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리니지 M이나 2M 뭐 매출이 뭐 하락한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가 워낙 또 기대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도 좀 전고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넷마블도 신작 게임 엄청나게 많이 좀 거의 5개에서 6가지 정도의 신작 게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세븐나이츠나 뭐 S 스틸 얼라이브 이런 게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가 되고요. 물론 신작 게임이 출시된 그 날에 좀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 관련돼서 일매출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거나 그 이상 나오면 바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게임들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에다가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을 좀 잘 보시면은 게임주에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오이지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웹보도 규제 완화라든지 각각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게임 업종이 좋아지니까 무조건 게임주를 사야지가 아니라 게임주들 중에서도 뭐 웹잔이나 이런 종목군들 각각의 신작 모멘텀이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유통 라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야 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이제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중에서도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또 확대가 된다면 게임주들은 유통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뭐 이제 실적까지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게임주들 바라보셔야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증시 수급 현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면서 다시 낙폭이 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LG화학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또 시장에서 부진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변동성이 다음 주 초까지 또 다음 주 초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죠. 이런 쪽까지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라는 관점들 유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동안 9월 중반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중반까지 이어지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개인은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변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 폭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하지만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죠. 코스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연기금도 매도세, 코스닥은 살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또 기타 법인 중심으로 자사주 매수는 유입되고 있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지금 시장의 강한 또 버팀목은 개인이다라는 쪽도 9월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변화가 외국인들 쪽으로 들어오느냐, 뭐 기관에 대해서는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가장 또 주목해야 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변화인 환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그러나 즉 달러와 약세가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채 추가적인 달러와 약세를 노크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안화 강세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원화도 강세가 가는 기조, 특히 달러화는 여전히 정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위안화 강세에 대한 모습들로 같이 원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화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부분을 달러화에 연계시키지 말고 지금은 위안화에 연계시키면서 환율의 동향들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어떤 달러화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더 강하게 약세로 진행이 돼야 어떤 또 수급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일단 그렇게 강한 변화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또 하나 국내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흐름들이다 보니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신용잔고와 예탁금 동향들인데 일단 지금 신용잔고는 벌써 이제 이 정도 부분까지 17조까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가파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수의 흐름보다 오히려 또 가파른 모습들이 나오느냐 여부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거의 똑같이 강한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은 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레버리지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증권사들도 신용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도 거의 소진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신용을 쓰면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매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살짝 특히 지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뭐 한 1% 하락했는데 매교자는 그 이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자라는 쪽은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55조대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된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하나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또 하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대표 주자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어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은 계속 매도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두 종목 모두 다 기관은 매도인데 상당히 다른 포지션을 갖고 가 있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는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동향들이 삼성전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매도입니다. 즉 지금 현재 LG화학이 LG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분사하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게다가 주가도 흔들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부터 LG화학은 매도하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LG화학을 끄고 왔다가 LG전지가 어떤 물적 분할이 되고 그에 따라서 따로 IPO나 여러 가지 다른 준비로 인해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집중하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라진 게 맞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반등 시에는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LG전지라고 하는 다시 물적 분할되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관점들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별로 안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느냐라는 쪽으로 9월 중반까지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에 따른 변화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LG노텍, LG디스플레이, TCK 게다가 이 관련된 쪽에 IT 쪽은 이런 쪽이 좀 집중이 돼 있다는 쪽인데 바이오 쪽은 신풍제약, 제넥신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 쪽으로는 또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SCI 관련된 쪽이다라는 정도의 한정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통신, 그리고 금융, 그리고 또 통신 부품주, 그리고 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유가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죠.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관점이다라고 보게 되면 정리해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쪽에서 반도체 IT 쪽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선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들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쪽도 살짝 눈여겨보는데 아직 뭐 전방위적인 매수세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 쪽에 좀 쏠려 있다, IT 쪽에 쏠려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관에 매수한 종목들. 기관은 그러면 한 15일 사이에 어떤 종목을 많이 했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IM 사업주부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를 많이 매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 삼성 HDS, LG전자, 또 LG전자 나오네요. 네,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IT 쪽에 대한 변화들과 함께 또 롯데케미칼, 또 시즌이나 SK바이오팜 이쪽은 또 바이오 쪽이죠. 게다가 화학 쪽도 눈여겨보는데 그밖에 호텔 신라라든가 특히 지금 최근에 이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컨택트 관련된 쪽에서 타격을 받았던 쪽인데 오히려 비중이 좀 더 늘어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은 상대적으로 IT 쪽의 비중과 함께 약간 어느 정도 좀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은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엔 교차하는 종목들이 적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 기관은 IT 쪽 그리고 화학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SI 업체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유통주 쪽에서 보셨던 이마트 같은 경우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 쪽에서 관심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기아차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가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만큼 덜 올랐다라는 관점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전기차 모멘텀, 특히 이번에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기아차도 같이 어느 정도 어떤 이용을 하면서 니로 같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차도 현대차의 분위기를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후발 주자에 대한 탄력들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는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 58,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9,5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현대차의 빛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잘 아실 텐데 에코프로는 그럼 과연 뭐 하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대기환경 관련된 사업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 쪽에서 특히 비상장 회사가 많습니다. 한 4곳 정도가 있는데 양극재 소재를 담당하는 쪽에서 에코프로 G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이런 쪽에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 가치는 전혀 그렇게 그만큼 에코프로 BM을 빼고는 가치가 좀 덜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의 기대되는 쪽 폐 배터리나 폐 양극재를 재활용하는 사업 쪽에서 에코프로 CNG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2차 전지 쪽에서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가치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한 65,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4,500원대로 대관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두 종목들 수급과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수급과 관련된 동향들 물론 9월달 말까지도 계속 추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9월 시장 수급 현황과 함께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 네이버는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SDN은 반면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초록뱀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의 SK렌터카는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SK렌터카 최대 주주 SK네트워크스에 1,000억 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6위의 PCL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5위에는 MS 오토텍, 4위는 드림시큐리티, 3위는 기아차, 1위는 텔콘 RF제약,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MS 오토텍입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이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전기차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리고 안정성을 높인 신개념 배터리 제조 기술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MS 오토텍은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MS 오토텍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S 오토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2년 전 2,400원에 사서 이제야 빚보고 있네요. 너무 뭉클합니다. 이 종목 저처럼 장투한 사람 있나요? 살짝 흐르는 게 심상치는 않네. 오늘 8,000원짜리 다시 올라지지 아니냐가 관건이군. 이거 오늘 상한가 갈 종목 아니야? 상한가 갈 줄 알고 탔는데 왜 떨어져?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2년간 장투를 하셔서 드디어 빛을 보셨다고 합니다. 2,400원에 사셔서 지금 뭐 7,800원이니까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으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장투한 사람이 이 종목이 뭐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지금 상황에서 엄청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테마가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아니죠. 어차피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전기차, 수소차, 뭐 친환경차 이런 이슈들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조금 더 프레시한, 그러니까 신선한 종목들, 최근에 부각되는 종목들, 기술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이 MS 오토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2023년에는 이 자회사가 자체적인 전기차 브랜드도 뭐 생산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생산한다. 그런 이슈가 반영되고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상한가도 갈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만 받쳐줬으면 뭐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잖아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고 보고 기술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제 전고점 저항대를 뚫어내는 양봉이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항대를 돌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의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강합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에는 10%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좀 상승세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드림시큐리티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드림시큐리티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이 종목에 큰 거 안 바란다. 제발 7% 상승만 지켜다오. 매수임은 좋은데 일부러 누르는 듯 의도적으로 바닥 테스트하는 게 보인다. 4,410원대 깨지면 시초가로 돌아갈 듯 종가는 보합이라고 본다. 다들 도망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 보니까 매수 힘이 좋은데 일부러 누르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바닥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요, 전문가님, 이 보완주들이 오늘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하반기에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투자도 미뤄지고 네. 많이 좀 묻힌 그러니까 제약주 때문에 좀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보안주는 지금 제가 볼 땐 대부분 저평가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드림 시큐리티도 급등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댓글에 올려주신 대로 뭐 일부러 누른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5,000원까지의 매물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걸 한 번에 뚫어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항 테스트를 몇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 때문에 눌리는 부분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폭이 생각보다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항 테스트를 몇 번 더 거칠 가능성이 높다. 5,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4,410원대 깨지면 시초가로 돌아갈 것 같다. 종가는 보합이라고 본다. 도망쳐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쳐야 되나요, 전문가님? 일단 4,410원은 깨졌는데요. 종가는 보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후반에 코스닥 시장이 뭐 2%, 3%까지 급락이 나온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승폭 수준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매물 테스트 구간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그동안 시장 수면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막 부각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위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그래도 보유를 해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5,000원까지는 일단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완주 앞으로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기아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19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5%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 주들의 흐름이 참 좋은데 기아차는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기아차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도 지금 3번 연속 고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BPS가 7만 원이 넘네요. 평단 29,000원 주주는 느긋하게 기다려봅니다. 기아차가 5만 원대에서 놀기엔 아직 멀었다. 너무 급했어. 천천히 꾸준히 오르자. 내가 사면 주가 내려가는 저주라도 걸린 건가. 딱 5만 원에 매수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네. 에잇! 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게시글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BPS가 7만 원이 넘는다. 29,000원 주주는 느긋하게 기다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기아차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대로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 같고요. 요즘에 자동차주는 호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수의 이제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가 조금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자동차주가 올라온 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나중에 나올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까지 모멘텀이 있고,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의 정의성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이종 부회장이 좀 만남을 많이 갖는 네. 이런 모습들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뭉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산업을 한다, 뭐 이런 기대감들 네.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봤었던 뭐 MS 오토텍 이런 차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됐었던 저항을 돌파해내는 양봉이 오늘 나왔어요. 윗꼬리가 달리는 건 매물 부담 혹은 이제 시장 영향 이런 부분이라고 보니까요. 윗꼬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도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사면 내려가는 저주라도 걸린 건가? 5만 원에 매수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하실 것 같은데 기아차는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중장기로 본다면 6만 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5만 원에 사셨으면 오늘 고점인데 네. 너무 급등할 때 따라가시는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형주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저항이 다른 종목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급등했을 때와 대형주가 급등했을 때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형주가 급등했을 때는 웬만해서는 거의 쉬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아차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중소형주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라든지 눌림이 있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유 있게 보유하는데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이시라면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을 짜셔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6만 원까지의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태콘 RF제약입니다. 태콘 RF제약 오늘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5일에 태콘 RF제약은 KPM테크와 함께 투자한 미국 신약 개발회사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요. 자, 일단 태콘 RF제약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5,500원인 저에게는 아직 만족하는 흐름이네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열어본다. 12,500원에 사서 3,000원 초반까지 가봤다. 하한가를 가도 상한가를 가도 별 감흥도 없다. 오늘 7,140원에 신규 입성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태콘 RF제약 볼게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져 온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콘 RF제약은 봐야 되나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신약 개발해서 휴머니즌 상장 이슈, 나스닥 상장 예.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쵸. 원래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했다가 마이너스도 갔다가 지금은 또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2.5%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제가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린 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담. 오늘은 이제 제가 매물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네, 한 8,000원대 매물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8,000원을 맞고 이제 떨어졌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저항이라고 무조건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8,000원을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도 못 뚫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매도다라는 거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거면 오히려 저항대가 완전히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00원 이상까지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는 흐름이다. 그때는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나빠서 그 스탑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강력한 매물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나오는 종목들이 다 매물대에 이제 저항을 받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도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목들이 보실 때도 태콘 RF제약 확인하셨고요.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LG화학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전문가님?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스탑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2차 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단타는 괴롭고 장투가 기대되는 종목 53만 원쯤 내려오면 조심히 추매 고려해야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이 안 보여. 빠른 탈출은 지능순. 솔직히 모멘텀 꺾였는데 이걸 왜 들어감? 이라고 하셨습니다. LG화학 오늘 분할 결정을 결국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LG화학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슈를 확인을 하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면은 이번 분할을 한다고 해서 LG화학의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그래요? 분할이고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으면 어쨌든 LG화학의 그 배터리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게 맞지 이게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슈에 이렇게 심각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6%까지 하락.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배터리주를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배터리주가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첨보 웬만한 배터리주들 보세요. 차트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지수가 지금은 흔들리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고점에 있는 종목분들은 이런 이슈에도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이슈가 지금 LG화학 바닥권, 차트 바닥권 이런 데서 나왔다면 오히려 이게 상승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똑같은 이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LG화학은 일단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고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 이슈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나쁠 것이 없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계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안정적일 종목 신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마트를 좀 말씀드렸고 요즘에 유통주를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일단 완화가 좀 됐고요.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에 더 이상 크게 나올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악재는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호재만 나와도 올라가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면세 사업 부분의 매출이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개선이 좀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 부분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화장품 매출인데 화장품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완화됐다 이렇게 외신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신세계가 이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가져나갈 것이다라는 거고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이라든지 이런 조금 고가의 가전제품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좀 버티는 그런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기술적인 고점 될 가격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20만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신세계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